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났죠. 수능을 보고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내년에 잘 보면 되니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우리 수능이 1년 또 2년 남은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끝나고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9시 뉴스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말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될까? 그리고 또 제가 안 다룬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낼 때 내는 사람의 스타일, 또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와 또 문제를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썰을 쭉 풀어볼까 합니다. 많이 기대되죠? 네. 저도 문제를 출제해 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를 출제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사실 그 단원에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 문제를 썼고 또 단원을 섞고 이렇게 하면서 좀 클래스 차원을 높여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 내는 게 좀 어렵긴 하겠죠. 자, 어쨌거나 문제를 내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풀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그리고 또 수능을 봤을 때 제가 좀 의아하게 들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국어 시험을 본 다음에 교육부의 산발이 뭐냐면, 상위권은요 올랐을 거다, 그런데 중위권은 떨어졌을 거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났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그냥 싹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 과외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게 이해가 되니? 라고 하니까 이 말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애들이 문제를 풀 줄만 알지 문제를 내보지 못하니까 이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이 감이 없구나 라는 걸 많이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난이도. 오늘의 핵심,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바로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난이도 조절. 자,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이 내신 시험도 요거랑 똑같이 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잘 듣고 내신에도 꼭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시험을 낼 때요,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가 20문제예요. 문제가 20문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쉬운 문제는 보통 몇 점 정도 낼까요? 맞춰보세요. 쉬운 거 보통 30, 40 이렇게 문제 배분을 할까요? 여러분, 쉬운 거 40, 중간 거 30, 어려운 거 30 이렇게 내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요? 어려운 게 30씩이나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되면 변별력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문제겠죠. 보통 내신 같은 경우는요, 수학만 예를 들게, 일단 수학을 어려운 게 3개? 이 정도? 일단 수학이 총 20문제라고 하면 17문제는 이 교과서나 우리 서브 문제집에서 내고, 나머지는 3개는 밖에서 어려운 거 따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 3개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가리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됐어요? 자, 수능 같은 경우는요, 총 수학이 30문제죠, 그쵸?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다고 배점으로 갈까? 배점? 여러분, 4점짜리가 몇 개고 3점짜리가 몇 개고 2점짜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봤습니까? 세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아는 게 뭐냐 하면, 2점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4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4점짜리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몇 점이었더라? 60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4점짜리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8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를 낸다는 거니까요, 그쵸? 안 보인다. 이 30%를 상위권 문제를 낸다는 거니까 수능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능 보면 맨날 처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이 문제를 낼 때 중간, 상위권, 하위권 문제를 나눠서 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중간 문제 풀고 쉬운 거 풀고 여기 한번 잘라줘야죠.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시험의 기술인데 이것을 못 지키는 친구가 정말 많더라고요. 중간 난이도 문제, 쉬운 난이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검토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점수를 쌓아놓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최소한 몇 점은 깔아놓은 다음에, 그쵸? 몇 점은 깔아놓은 다음에 상위권 문제에 도전을 해야지. 점수도 안 깔아놓고 막 처음부터 1번부터 푸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국어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건 시험의 기술에 관한 건데 너무 이건 간단한 건데 이걸 안 지키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간 문제랑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수능이나 내신이나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중간과 쉬운 거는 무조건 맞추고 검산을 해서 절대 틀리지 않게끔 하면서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꺾어 나가야죠. 이렇게. 그러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긴장도 덜 되면서 하나씩 풀 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이래요. 누구나. 알겠죠, 여러분들? 수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능도 여러분들 쉬운 거, 중간, 그 난이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 아주 쉽게. 수학은 3점짜리, 그리고 2점짜리. 이게 쉬운 거야. 영어는 2점짜리. 이게 쉬운 거예요.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수학이 어떤 게 있냐면 위장 4점짜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위장 4점. 이게 뭐냐 하면 처음 본 문제야. 엄청 어려워. 근데 생각 조금만 하면 풀려. 이런 문제들 있죠. 위장 4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풀 때 위장 4점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50%에서 40%, 40에서 50%는 수학에서 위장 4점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4점인데 3점 정도 난이도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수학 공부 또 강의할 때, 올해는 하겠죠? 아니, 내년에 하겠죠? 그렇죠? 요 강의할 때 많이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분별하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영어는 쉬워요. 영어는 뭐 너무 쉽죠. 뭐가 쉽냐면 문제를 구분하는 게, 난이도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 영어 2점짜리요. 다 틀렸어. 한 문제 못 맞췄어. 그러면 여러분 78점이에요. 항상 세 보거든요. 78점 혹은 80점. 그럼 여러분 10개 중에서요 한 번으로 찍어요. 그냥. 그러면 2등급은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쉬운 거 다 풀고 어려운 거 한 번으로 딱 거요. 그냥 2점짜리가 아니다. 가장 어려운 거 3점짜리. 이거 다 틀렸을 때 이 정도 점수 나오더라고요. 한 번으로 79점입니다. 한 번으로 그러면 하나 못 먹겠어요? 하나? 기본적으로? 그러면 2등급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영어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독해는 천천히 하되 난이도 쉬운 거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나 다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득점이 뭐냐? 영어에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뻔하죠. 어법, 또 빈칸, 이것만 걸으세요. 이게 7문제거든요. 딱 걸을게. 나머지는 딱 79점이에요. 그러면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주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무너져 내리지가 않아요. 이것만 알아도. 그런데 막 점수가 널뛰게 하는 친구들 있죠. 난이도 엄청 타면서. 이런 친구들은 좀 멘탈이 약하고 긴장을 많이 한다라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스킬이 딸리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스킬이 뭐냐?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는 거. 이게 시험 스킬이에요. 시험은 잘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공부하면 공부는 엄청 많이 하는데 성적은 너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많죠. 안타까워 죽겠어, 볼 때마다. 왜요?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풀고 그냥 1번부터 막혀. 그럼 어떡해? 풀 때까지 생각해. 그럼 어떡해요? 시간 다 가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국어는요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국어는요 다릅니다. 국어는 난이도 조절법이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2가지. 자,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할까요? 국어는 1번 문제에서 꼬거나 2번 지문에서 꽈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꼰다는 게 뭐냐면 정말 쉽게 얘기할게요. 자, 국어는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항상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문제된 유형이죠.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보통은요 정답지를 고를 때 딱 두 개를 빼내요. 딱 헷갈리게. 그래서 3번은 70%, 4번은 90%. 이 정도로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놔요. 70도 사실 많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어렵게 하려면 여기서 하나를 딱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75 이런 식으로. 이러면 죽죠. 3개가 뜨니까. 실수하기도 딱 좋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어할 때 틀린 거 고르시오 하면 아리까리인 게 2개가 딱 떠요. 그 중에 가장 오답인 것을 찍는데 오답인 게를 오답을 2개 고르는 게 아니고 3개를 고르게끔 내는 거죠. 아리까리하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90% 하나를 골라내는데 하나는 막 80%짜리 정답, 하나는 90% 정답.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꼬는 유형이 있어요. 자, 알겠죠? 자, 두 번째, 지문을 어렵게. 지문 자체를 어렵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쉬운 지문이 있고요,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쉬운 지문.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 이 말 되게 잘 들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쉬운 지문에서 문제를 꼬고요, 어려운 지문에서 문제를 안 꼬잖아요. 문제를 꼬고 어려운 지문에서 문제를 안 꼬잖아요. 그러면 이번 수능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중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상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올랐다라는 게 뭐냐, 쉬운 지문에서 문제 푸는 스킬이 있는 친구들은 고득점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지문에서 지문을 조금 늦게 읽어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면 바로 고득점을 받았다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 공부할 때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1번 시간을 잡을 것이냐, 2번 정확도를 잡을 것이냐. 2개예요. 2개. 여러분 지금부터 1년 딱 준비할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국어는 시간을 잡으면 성적이 널뛰기가 돼요. 그런데 정확도를 잡으면요 절대 널뛰기가 되지 않아요. 난이도를 많이 안 탄다는 거죠. 장단컨대 여러분 절대로 정확도를 잡으세요. 정말입니다. 시간을 잡으면 수능에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 교재를 한번 봐봤어요 제가. 그래서 수학에 도대체 뭐가 빠졌나,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갔나. 근데 한번 쭉 봤는데요, 좀 많이 놀랬어요. 사실 놀란 이유는 뭐냐면 삼각함수만 보면 코사인 1법칙 빠졌죠, 코사인 2법칙 빠졌죠, 사인 법칙 빠졌죠, 삼각함수에 합차는 들어가 있지만 곱의 법칙은 빠졌죠. 그쵸? 다시 말하면 삼각함수의 어려운 건 다 빠졌어요. 그냥 뼈대만 남았다 생각하면 돼요. 삼각함수에서 들어있는 게 뭐냐, 뭐 제곱공식, 제곱공식, 백악공식, 반각공식, 요거 있어요. 3배각 빠졌죠. 4배각 우리 안 배우니까 다 빠졌어요. 어려운 거 지금. 적분도 마찬가지. 치환 적분은 나오는데 곱적분 빠졌죠. 그쵸? 그 다음 부피를 구할 때 부피의 회전체 있어요. 회전체. 그냥 부피를 적분 때리는 거 말고 부피의 회전체 있어요. 회전체 날라갔죠. 기하백선 아직 안 봤는데 또 엄청 날렸겠죠. 어려운 것들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지금 수학이요 뼈대만 남았어요. 뼈대.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학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할 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는 내용이 쉽기 때문에 내용도 쉽고 문제도 사실 뻔해요. 수학에서는 변별력을 가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 빠지니까. 지금 문과 수학 보면 좀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 모르려나? 옛날에는요 문과 수학이 되게 어려웠어요. 정말이에요. 헷갈리는 문제가 되게 많았죠. 행렬, 뭐 역행렬 들어가고, 거기에 함수, 역고, 뭐죠? 뭐 이과에서는 말 그대로 이거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함수의 길이까지 나오죠. 그리고 함수의 추정, 자연 함수의 추정까지 나오죠, 그렇죠? 이러면서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고 배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낼 게 무궁무진했어요, 사실. 그런데 문과 수학은 지금 다 빠졌죠. 문과가 진짜 어려운데 다 빠졌어. 그러니까 문과 수능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낼 게 너무 간단한 거야.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수학을 1등급 맞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등급 맞기 굉장히 편하게, 혹은 3등급 맞기 굉장히 편하게 수학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수학은 변별력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영어도 마찬가지. 왜냐면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국어는 정말 변별력을 가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전 원래 국어 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수학 강사예요, 수학 강사. 알겠죠? 이제 과외 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막 잡다하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어를 못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까지 강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지금 얘기한 게 뭐냐? 바로 난이도 조절법이에요. 난이도 이렇게 조절한다. 첫 번째 강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뭐 또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문제를 단원별로 어떻게 내는지, 또 출제자의 의도 무엇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 파트, 문제 분석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강의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